여러분의 일상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그슨대라 불리는 신비로운 요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괴는 어둠을 실체화한 존재로 주로 어두운 밤에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슨대는 낮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길한 전설로만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깊고 어두운 밤, 마을의 한 젊은이가 외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별빛도 희미한 밤이라 주변은 유난히도 어두웠고 갑자기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젊은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곧 그는 한 어린 아이가 골목길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가 아이에게 다가갈수록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아이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어느새 그 아이는 그림자와 같은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아이 바로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아이는 완전히 거대한 그림자로 변모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는 젊은이를 감싸며 그를 집어삼켜 버렸고 젊은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 어둠 속으로 완전히 끌려 들어갔습니다. 젊은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슨대라는 요괴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오랜 전설을 더듬어 그슨대가 어둠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사라지듯 그슨대 또한 어둠이 걷히면 힘을 잃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젊은이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모든 집마다 불을 밝혀두었고 어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큰 횃불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슨대가 좋아한다는 가재를 희생 제물로 준비해 그슨대의 주의를 끌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무당은 옛 문서를 뒤져 그슨대를 물리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슨대는 한때 인간이었으나 어둠에 집착하다 요괴로 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슨대를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그림자를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큰 횃불과 등불을 들고 젊은이가 사라진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재를 놓고 그슨대를 유인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점차 커지며 그슨대의 진짜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등불을 들고 그슨대를 에워싸자 순간 그 주위의 공기는 차갑고 어두운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슨대의 모습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는 원래의 인간 형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어둠의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희미한 빛이 반짝이며 그 빛은 절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는 불빛을 피해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슨대가 다가올 때마다 횃불을 높이 들어 그림자를 밝히며 저항했습니다. 그슨대는 고립된 존재였으며 어둠 속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횃불 빛이 자신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빛들 사이를 교묘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전략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서로의 등불을 겹쳐 그 어떤 어두운 곳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슨대가 접근할 때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골목을 울리며 그슨대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편 무당은 손에 든 옛날 두루마리에서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주문은 고대의 언어로 쓰여 있었으며 그 쓴대를 인간 세계로부터 추방하는데 필요한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주문이 고조됨에 따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그의 말에서 나오는 각 단어마다 공기가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주변의 등불들은 이상하게도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빛의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골목길을 메웠습니다. 빛의 파동은 그 쓴대의 그림자를 밀어내며 그의 실체를 점점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쓴대는 점차 모서리로 몰리며 그의 모습이 처음에 인간형에서 벗어나 완전히 어둠의 형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한 빛의 힘에 압도당하며 그의 어둠은 빛에 의해 점점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으며 더욱 힘차게 횃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쓴대가 점점 약해짐에 따라 그의 절규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그의 형체도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무당은 마지막 주문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마을 위로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치며 하늘을 밝혔고 그 기둥은 그 쓴대의 마지막 그림자를 하늘로 끌어올려 소멸시켰습니다. 그 쓴대가 사라진 순간 어둠은 완전히 걷혔고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골목길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왔고 사라졌던 젊은이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성공 이후 마을은 전에 없던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구출된 후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마을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무당은 그 쓴대가 사라진 후에도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과 빛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어둠이 다시는 그들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방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날 밤 사용된 주문들과 의식의 중요성을 문서로 남겨두어 후대에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쓴대와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어둠이 거친 날을 축제로 정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 불리며 모든 가정에서는 밝은 불빛을 밤새도록 켜놓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다양한 빛의 장식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어린이들은 무당으로부터 그 쓴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빛이 어둠을 이겼는지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를 돕고 함께 할 때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용기와 결속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며 그 승리의 순간은 마을의 역사에서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마을은 더욱 강하고 단결된 공동체가 되었으며 그 쓴대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주변 지역에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빛의 마을이라고 부르며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아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쓴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과 용기, 공동체의 힘을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와 그의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